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도 지금 무척이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교 연계단체에서 회장을 지낸 교단 핵심 관계자가 13시간 넘게 아주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인사는요, 바로 송광석 전 회장으로 통일교의 정치인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 송광석 전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100명을 섭외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로비 대상으로 국회의원 100명이 자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 100명이 로비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이제 열린 거죠. 근데 일단 통일교가 접촉했다고 해서 모든 게 혐의로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뭔가 그 당시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녹취록에 나왔던 어프로치라는 단어, 그러니까 네. 통일교가 국회에 로비를 대기 위해서 뭔가 접근하는 것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300명 중에 100명을 어떻게든 명단을 짜보고 만났다는 것 자체도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들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100명까지 목표로 하고 뭔가 로비를 하자, 접촉하자 하는 걸 설정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 IAPP라고 하는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여기에서 혹시나 그 국회의원들, 가입된 국회의원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이거를 네.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규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강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뭐 100명이 다 만났으니 문제다가 아니라 돈이 진짜 실제로 흘러갔는지, 돈으로 실제 흘러간 돈은 강의료나 명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았을 때 네.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 부의장 말은 그거예요. 접촉, 어프로치, 뭐 접촉만 했다고 그게 돈 받은 의혹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송광석 전 회장, 그 회장을 맡았던 조직 자체가 IAPP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거론됐던 정치인들 임종성 전 의원, 전재수 전 장관, 김규환 전 의원, 이 가운데 임종선 전 의원은 바로 이 IAPP의 한국 의장을 맡았었고 김규환 전 의원은 이 단체에 또 고문으로 위촉이 된 걸로 또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핵심 단체의 어떤 직함을 가졌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로비의 이 징검다리가 됐고 이를 통한 국회의원 로비는 100명 가까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찰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경찰이 들여다볼 일이 아니라 저는 특검의 명분이 아하. 그만큼 더 커졌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을 가리지 않고 100여 명의 국회의원에게 어떤 식으로든 접근, 어프로치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프로치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홀 안에 공 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프로치만 한 건지 퍼트 해갖고 공이 그 홀 안에 들어간 건지 살펴보려면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정말로 거대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과정의 문제이지 네. 빨리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2002년에 기업들이 대선 불법 자금했던 거 특검으로 규명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기업으로부터 정치권에 들어오는 자금 대부분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네. 남아있는 것은 이런 종교단체가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혹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지난번처럼 특검으로 규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통일교 산하의 관계 단체에서 국회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했다. 영어인 어프로치. 이게요. 통일교에서 그렇게 내부 문건에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꾸 쓰이는데요. 한마디로 접촉을 시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광범위한 내용을 모두 하려면 경찰 수사 갖고는 부족하다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100명, 아직 모릅니다. 이 100명이 여야 어느 비중으로 이 나누어져 있는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여당에서도 특검을 흔쾌히 또 받아들였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줄다리기가 아직도 팽팽합니다. 수사 대상 그리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말이죠. 변협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이제 시민단체 그런 쪽도 추천 단체로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헌재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민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할 때 통일교만 할 게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느닷없이 신천지 의혹을 끼워넣는 것 역시 본질을 흐리는 행태입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자, 통일교 특검 논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하자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특검을 추천하자.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제3당이 추천한 거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 공방만 벌이다가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 특검안을 여당이 흔쾌히 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아니 속도전을 벌여야죠. 잘못하면 지금 전재수 의원 혐의 같은 경우에 만일 밝혀진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12월 달이 지금 데드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언제 특검하고 또 언제 기소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잘못하다 보면 정말 민주당이 그 말만 합의해주고 결국엔 뜻이 없는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출구 전략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뭐 개혁신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들이 특단의 조치를 뭐 요구하는 이른바 단식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이걸 가지고 너무 줄다리기 하지 말고 빨리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특검에 합의해주고 수사에 돌입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이 이건 감당해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에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통일교 특검의 속도전을 예고하기도 했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이 특단의 조치를 언급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원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소수 야당으로서는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단식 투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궁금한 게요. 민주당에서 이번 통일교 의혹에 대한 수사 특검을 하더라도 자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훨씬 더 손해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을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 추천안도 지금 개혁신당 측에서 제3당에서 하는 추천을 하면 그것도 흔쾌히 또 받아들일 만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3당 추천으로 했을 경우 네. 지금까지 국회가 특검을 추천하는 그러니까 여당을 제외하고 추천할 때 의석수 순으로 해왔거든요. 그런 네.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이해 당사자인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야당에서 의석수라면 개혁신당은 제외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 개혁신당은 5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3당인 조국혁신당과 제4당인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 관례를 깨고 아마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지금 이 특검은 진보냐 보수냐의 뭐 정책적 방향을 두고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정치권에 대한 그 깊숙한 로비 의혹을 다투는 거잖아요. 여기에 진영이 무슨 상관입니까? 진보당이 우리에게 유리한 사람을 추천할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봐줄 검사를 추천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를 깨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으로 갈 경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개혁신당에 대한 추천권을 욕심을 부릴 거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제3자 추천으로 가자. 법원행정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의하게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거 왜 안 받습니까? 헌재가 민주당 기관입니까? 아니면 대한변협이 민주당 기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대한변협은 오히려 보수세가 더 강하다는 평가도 받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자꾸 개혁신당 추천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3자 추천안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좀 받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얘기를 들으면서 진보 보수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 있는 진보 한 당, 보수 한 당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실 때는
의석수 기준으로 또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같은 의견이세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 이제 아. 국회의 관례였고요. 지금 그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어떤 그 정책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의 민주당의 이중대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중대가 개혁신당인 것을 자처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특검 관철을 위해서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특검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추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양당이 이렇게 그 에너지를 소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두 대변인 다 계시니까 제가 여쭙게요. 네.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평론가님께서 이러다 시간 다 갑니다. 공소시효. 아니,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전형적인 침대 축구예요. 왜냐하면 일단 소나기 피해보자는 식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했었던 특검법안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능한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가능한 빠른 시간에 처리가 가능하려면 대승적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설령 그게 안 된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헌재나 민변 이게 말이 됩니까? 헌재가 지금 어떤 인적 구성이 돼 있는지 다 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뭐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정도 얘기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헌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 네. 더군다나 민변은 그동안 민주당과 가까운 의견들을 많이 표명했던 것 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구성과 관련해서 사실 두 당이 네. 이렇게 기싸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협이라도 3회 기관이나 추천이라도 빨리 성사시켜서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검 제안했는데 민주당에서 흔쾌히 받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한번 또 대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대승적으로 또 양보하는 건 어때요?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봐요. 저는 사실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서부터 네. 저는 개혁신당, 조국 혁신당 이렇게 추천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아, 그래요?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다고 네. 봤는데 중요한 거는 하는 게 중요하지 이제 너무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구성 특검에 누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어차피 이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그러면 네. 충분한 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맞는 거지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는 너무 편협하고 소승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여야 협의하는 걸로 믿어보겠습니다.